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뭔지,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복지국가의 원리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 94페이지까지 읽어보면은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사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95페이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네 번째 기본 원리, 의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적혀 있다시피 국제적으로 평화를 지키자, 수호하자라는 내용이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이 국제평화주의가 우리 헌법에 어디에 적혀 있나? 전문에서 뭐뭐뭐 중략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중략, 요런 문구가 들어있는 거. 다음 제5조 대한민국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래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할 수 없고, 또한 국제법도 우리나라 법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효력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노력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데, 이걸 그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간다든지, 단순히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국제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협약이나 국제적인 법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따르는 것으로 국제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외국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일이 결국에 퍼지면은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국제 평화에 방해가 되고 저해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9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국제평화주의가 나와 있고, 특히나 생각 넓히기를 읽어보면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로서 패전을 했죠, 미국에.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었던 일본 제국 헌법은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돼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하는 수단을 영구히 포기한다. 또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국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강력하게 헌법에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일본의 경우에 그런 일을 겪었던 경험이 이런 헌법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한다. 일본의 헌법을. 그 다음 넘어갈게요. 평화통일 지향입니다. 평화통일 지향
96페이지. 의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평화통일 지향이고, 평화통일 지향은 결국엔 세계 평화에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서로 회담을 하면서 평화 통일의 기운을 보였더니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죠? 뭐 영국 총리도 그렇고 뭐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 할 거 없이 다들 좋은 반응을 보였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북한이 통일하지 않고 대치하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건 세계 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되 평화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즉 자유롭게 국민이 주인인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통일 지향이 헌법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헌법적 근거. 헌법의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 역시 평화적 통일. 또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그 다음 제66조의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역시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평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현 방안,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했고,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 교류와 이산 가족 상봉 같은 것들로 나중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내용이고,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또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97페이지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예요. 단순히 자유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인도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만 누리면은 굶어 죽잖아. 그죠? 굶어 죽으니까 안 돼. 먹고 쉬고 잘 수 있게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게 사회권이죠. 생존권적 기본권. 근데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 조금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후에는 이제 사람이 뭘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그런 뭔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여가를 좀 챙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려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국가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를 국가가 나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기본 원리로 깔려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를 볼게요.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이라는 건 여기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문화라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가가 신경 쓰고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97페이지 뭐 문화 관련해서 대중문화라든지 뭐 이런 아까 봤던 전통문화 같은 것들도 역시 국가가 나서서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선 평생교육을 진흥한다든지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또 의무교육제도,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종교, 문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예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 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97페이지에 문화국가의 원리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 수행학습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룰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영상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